출신 비천에서 주변이 더럽다. 이런 말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했죠. 성폭행 당해서 임신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영입 1호가 됐다가 사퇴를 한 조동연 씨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다급한 민주당이 무리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동연 씨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 1호가 됐던 39살 육군사관학교 출신 여성, 그 여성이요, 지금부터 11년 전 8월 달에 여름에 제3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제 제1호입니다.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뭐 관음증 환자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부의 거짓말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정치 체제의 뻔뻔함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 조동연이라는 여성을 영입을 했던 그쪽 사람들은 이른바 가여운 여인 만들기,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여운 여인,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인 혼자서, 그것도 군대에 몸담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는 한계선을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홀어머님도 모시면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가여운 여인, 그 프레임을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여성이 어떠하게 복잡다단하고 기구한 그 남성 편력과 그 스토리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차기 정권을 담임할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이 있는 정치 기구에서 거기에 핵심 인사들이 아직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이것을 다른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국민을 호도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연 씨가 자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조동연 씨가 밝힌 그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연 씨가 2010년 8월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붙을 수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 이걸 법률 용어로는 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간. 이거는요, 그 피해자가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성폭력, 법률 용어로, 우리 형사법상의 법률 용어로는 강간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건을 인지를 했으면 사법기관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동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라도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이 제3자, 끔찍한 성폭력을 가한 이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어찌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처벌을, 그것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강간 범인이 있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간 범인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2010년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10년은요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지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 진돗개 하나 발령인가요? 거의 갑포 비상 상태에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24시간 365일 근무하던 그 당시가 바로 2010년입니다. 그런데 조동현 씨가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고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현 씨 본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조동현 씨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유탁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유탁교육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름방학이 석 달 동안이 있었는데 그 여름방학 동안에 모 기업의 사장님의 그 비서실에 인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조동현 씨가 경희대의 평화복지대학원생이었을 때의 지도교수와 이 모 기업의 사장님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국방부의 고위 간부입니다. 현재 뭐 육사 몇 기다 다 나와 있습니다. 별을 몇 개 달았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스럽고 상식스러운 합리적인 의심은 혹시 이 남자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동현 씨는 그 남자는 이번 일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세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제3의 정말 그야말로 제3의 남성이 또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강간범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지금 바로 경찰서든 검찰이든 수사에 들어가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조동현 개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동현 씨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 전모 씨, 전시성을 가진 이제 그분도 군인인데요, 장교입니다. 그분은 뭐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근무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친자 확인 이제 병원 감정을 했다는 거죠. DNA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011년 5월 달에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조동현 씨는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의 이제 이혼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그 여성한테 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거꾸로 조동현 씨가 그 남편한테 위자료를 줬습니다. 1억 260만 원. 뭐 둘 다 뭐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봉급쟁이입니다. 봉급쟁이가 준 위자료 치고는 1억 26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면 왜 조동현 씨는 이렇게 큰 위자료를 주었을까? 두 번째,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그것이 제3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인 겁니다. 만약 나의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 남편이었던 그 남성은
아내를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보통 이 보통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이 조동현 씨가 전 남편에게 유자료를 주는 겁니다. 1억 260만 원. 유자료는 주로 유책 배우자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를 만든 그 일은 이게 강간이었는지 화간이었는지 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국방부의 고위 간부라는 그분은 아니다. 지금 이제 조동희 씨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혼이 이 성사된 2014년에 조동희 씨는 또 목회자 한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하고 또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의 아버지인 육사 선배였다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한 성폭력이라고 했다는 그 가해자 남성, 그 다음에 그런 아주 가여운 처지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줬던 그 남편, 목회자라는 분 말이죠. 조동희 씨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이해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군요. 뭐 이혼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1시 김관일 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제 더 이상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여성을, 이 젊은 여성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1호로 모셔왔다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에 대해서 보호할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분명하게 분간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정식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꾸려지고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최상위 탑 상임선대위원장 영입 1호로 그렇게 모셔온 분이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만약 사과를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퇴서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과를 할 일이 없다면 잘했다면 꿀릴 게 없다면 지금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국민 정서상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든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성을 그 갓난 신고를 다 이겨내고 홀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해서 그 못된 언론들이 그 못된 야당이 프라이버시를 다시 한번 침해하고 뭐하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서 몰고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